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4일 오후 6시 반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윤석열발 의료개혁, 실제로는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중앙일보가 최근에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이렇습니다.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은 밤과 휴일이 두렵다. 추석 연휴 앞 폭풍전야 응급실. 전국 응급센터 의사 73%로 줄어 응급실 뺑뺑이 예년보다 30% 늘 듯. 뼈가라 버텼지만은 하나둘 지쳐간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는 처음부터 단순 무식한 2,000명 정원이다 라는 입장에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또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이 응급실 대란입니다. 119 이송 절반밖에 못 받아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 불가. 폭탄 돌리기 응급의료, 최후 보루 권역 응급센터도 한계, 필수과 의사 부족, 응급수술 못해, 다른 병원서 전원은 아예 거절, 전원은 병원을 옮기는 겁니다. 진료 중단 축소, 병원 계속 늘어, 정부는 99%가 24시간 가동이라고 반복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응급실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의료개혁 계속 밀고 나간다. 기자들 응급실 한번 가보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응급실에 가보니까 이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분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니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울뱉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더니 거기서 더욱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상황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에 관망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실은 절겼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늪에 빠졌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구경꾼 역할만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장을 방문하고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해가지고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현장을 점검하고 비공개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의대 정원 규모, 기간 또는 정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정원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공공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복잡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균형이 잡혀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몸과 같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면서 개혁이란 말을 쓰면서 2,000명 정원이라는 걸 질러 놓았는데 이 의료개혁이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 필수 응급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오로지 2,000명 늘린다.
이걸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균형 있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한국 의료가 응급실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일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역 공공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제와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 대란의 원인은 정말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화 설득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지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의 문제 탓에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제는 목표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너무나 많은 일이 꼬여있고 정부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어서 걱정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야당의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 현장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료계와 터놓고 열려있는 자세의 대화와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와 일정 정도 의견 적분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적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매우 비관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국민들 여론을 잘 정리해서 여당이나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사 그리고 정부 비상협의체에 대해 정책위 의장이 아침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면서 국회 안에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여야 협의기구를 만드는 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저도 공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과 언론 그리고 야당 및 여당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형국인데 고집불통으로 일관하니 계속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민심을 얻어가지고 아마 상황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심을 얻느냐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냐, 한동훈 대표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6.29 선언식으로 완전히 유턴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정책 백지화한다고 하면은 내일 당장 전공의 12,000명, 의과대학생 18,000명이 대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와 정상화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부터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고 밀어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미련하게 밀어붙이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면은 몇 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